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 19분입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일본 상승 마감, 한국 상승 마감 하긴 했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 위에 장중에 많이 올랐을 때 확 팔아먹었죠. 그러면서 어디엔가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한 게 사실 오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올랐다의 의미보다 어디엔가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렇게 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이긴 할 거예요. 근데 좀 실망스럽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가 저렇게 반등을 해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가 저랬다는 건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아쉽지만 위로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요. 아직까지는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재밌는 게 오늘 뭐 어떤 이 중국 정부의 뭐 통화 공급, 뭐 어떤 완화 정책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하락 마감했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암시하는 측면이 있긴 하겠죠. 예. 오늘 중국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거. 뭐 물론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죠? 일본 총리가 뭐 총에 맞았다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거를 그걸 가지고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건 그냥 이제 지나가는 정치적 이슈로 봐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건 일단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라고 보면 그 중국 부양책 이슈 정도가 그나마 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일단 근데 뚜껑 까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잠시 후에 한국장, 중국장, 뭐 오늘 밤 미국장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또 밑밥을 또 깔고 넘어가자면은 오늘 밤에 경제지표 발표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제가 기술적 상황 오늘 마감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 지표 하나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확확 뒤바뀔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일단 오늘 장 마감에 대한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리라는 이야기를 양해 좀 부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오늘 밤에 뭐가 발표되냐? 여기 논팜 페이롤스 하고 unemployment rate 두 가지가 발표가 되죠. 두 개 다 뭐예요? 이게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통화 정책하고 아니 저기 고용 지표하고 물가 지표입니다. 근데 물가 지표가 아니 고용 지표가 무려 두 가지나 발표가 된다는 거는 오늘 밤에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지만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긴축우려라고 하면서 금리가 크게 오르고 주식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반면에 이제 고용지표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 연준이 앞으로 긴축하는데 제한이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긴축 우려가 좀 사들어들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게 둔화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조금 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적인 시장 반응은 저 지표 나오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저기 각국 뭐 나라별 상황들 좀 점검만 하겠습니다. 일단 유로존 강해요, 그죠? 아직까지 강합니다. 장 초반이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시아장보다 일단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양봉이죠, 아무튼 양봉이고 상승 중이니까 일단 좋다고 봐주는 게 맞을 거고 일단 지난번 어떤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 어딘데 여기 돌파하고 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일단 봐주긴 하자고요. 근데 물론 이 강세는 오늘 밤에 고용지표들이 미국 고용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좀 또 안 좋아졌습니다. 가야 될 때 못 갔어요. 가야 될 때 위로 올라가줘야 됐을 때에 못 가서 지금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오늘 하락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어떤 중요한 지지선 라인을 살짝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안 좋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어제 반등을 하길래 그래도 중국 증시 강하네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약한 모습이 보여서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가야 될 때 못 갔다는 점이 굉장히 어떤 미래를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중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잘 보긴 잘 봐야 됩니다.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부양책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잖아요. 뭐 역대 신규 대출 전망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위안화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약세죠. 예, 논리적인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은 긴축하고 있는데 중국 혼자 완화하고 있으면 통화 가치가 위안화 약세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상승 마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다? 어쩌면 오늘 시장의 반응은, 오늘 중국 증시의 반응은 매우 논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아, 유동성 공급한다는데 중국 증시가 왜 하락을 하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지금은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지. 그런데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환율이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 자본이 뭐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위안화가 요 모양이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여기 이 3월 달에 위안화가 한번 튀었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때 움직인 게 FOMC 회의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정도 전후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수렴형인데 결과적으로 이거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좀 수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 와중에 무슨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죠? 예, 일단 계속 좀 혼조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계속 수렴형 이어질 것 같긴 하고, 예, 일단 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이죠. 여기서 힘이 잘 모여지고 있어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중에 수렴하고 있으니까 아마 위쪽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합리적이긴 할 텐데, 지켜보자고요. 이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일로 올라가는 게 맞긴 맞죠. 미국 긴축하는 거 생각해보면 저게 맞긴 맞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이 꼭 논리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중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일본 증시도 볼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다가 다 밀렸죠. 이렇게 되면 상승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게 상승의 의미를 좋게 봐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도 위에서 저항을 확인하면서 밀리면, 그러면 저항이 누적되면서 이제 조만간 밀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아직은 하루니까요. 아직 하루 이 정도 저항을 확인한 거니까 괜찮다,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긴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죠? 이거 상승 마감했다고 룰루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본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도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전일 고점을 갭상승으로 강하게 돌파한 척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뒤끝이 안 좋아서 위로 올랐다가 밀렸어요. 오늘 조금 한국 증시에서 더욱 아쉬운 거는 315 부근에도 못 갔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313.7에서 밀렸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 이런 계단형 하락을 하는 코스피에서는 이 반등의 고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315를 터치하는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점은 너무 실망스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 그렇다고 당장 내일 폭락하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직 5일선 위에 있고요. 상승 마감한 거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더 일단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여기서 주춤하면서 또다시 저항을 확인한다면은 방향성이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위쪽에 저항이 많으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별로 좋진 않은 거죠, 그죠? 315까지도 못 갔고,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저항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315까지는 갈 수 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00 자리를 터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하구나.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04입니다. 1104.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104예요. 이 자리를 터치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힘은 좀 있습니다. 힘은 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고점 자리하고 여기 있는 고점 자리하고 이것도 높이 비교를 해보긴 해야 돼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런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모습이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4라는 자리에서 자꾸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여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뭐 일단 상승은 했지만 이게 좋게 봐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요 정도 이야기들 드렸고, 오늘 뭐 옵션 시장에서는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냥 넘어가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3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예,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좀 안 좋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다 뭐 특별한 설명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 개별 종목들 좀 볼 건데, 그 하이닉스 제가 저항을 좀 잘못 설정을 했더라고요. 하이닉스 탄력적인 반등하려면 96,300원 정도 돌파한착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바꿀게요. 제가 선을 잘못 봤었습니다. 96,300원 넘어가야 탄력적인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59,000원 넘어가야 탄력적인 59,000원이야, 이 정도. 59,800원 정도 돼야 이게 탄력적인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바꿀게요. 제가 선을 좀 잘못 껐었네요. 예. 최소 이 자리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직 터치도 못했죠. 하이닉스는 터치했는데 저항 확인했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증시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주는데 그게 합리적인데, 근데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에 다시 못 가면은, 못 가서 저항을 다시 확인하면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점검만 하고 넘어갔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뭘 해야 될까요? 고용지표 확인하면서 저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 저항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S&P 3900 저항 테스트하는 날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200 저항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저항 테스트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 위험을 많이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자리에서 미리 뭐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하시라, 이걸 뭐꼭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장 마감한 거 확인하고 월요일 날 움직여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움직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저는 속이 편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 오늘 밤에 3900 저항으로 확인하는지, 오늘 밤에 12200을 저항으로 확인하는지 보시고, 저항으로 확인되면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이시라고요. 그죠? 이게 일단 마음 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달러하고 이런 거 가볍게 점검만 할게요. 자, 뭐 달러 같은 경우 오늘 그죠? 이런 식으로 장중에 좀 튀었다가 계속 상승세 이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다시 좀 그죠? S&P 나스닥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저항 확인했고, 다시 어쨌든 분위기가 좀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 고용지표하고, 오늘 밤에 고용지표도 중요하고 고용지표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중요하고,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어제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어제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건가, 아니면 분위기가 다시 더러워질 것인가를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오늘의 좀 관건,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면 달러는 크게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뭐 고용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긴축 우려 이런 게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침에 또 금리가 또 크게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또 흔들려 있고 그런 모습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고용지표가 어떻게 돼서 증시에 계속 훈풍이 불어온다라고 마음 먹겠다면은 증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적당히 옆으로 기거나 좀 하락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적당히 오르지 않고 급등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뭐 하락하거나 버티거나 요 정도 모습 나타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고용 지표를 핑계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그 오늘 밤에 움직인 것이 이제 장차 다음 주에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어젯밤 미국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아시아장 그리고 지금까지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이 좋은 분위기를 빨리 이어나가야 계속 탄력적인 반등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 밤에 이 탄력적인 반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빅스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27이라는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아래로 계속 더 간다. 여기 지지력 24자리에 지지력이 있다. 여기까지 간다라고 일단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실제로 더 가는지 확인도 해보자고요.
만약에 이제 어젯밤 아랫골이 살짝 달았고 26 부근에서 지지력을 만든다면은 또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26에서 오늘 밤 버티고 27까지 또 장대항공 달면서 또 올라오고 이러면 또 다시 분위기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또 다시 시장이 오늘 밤 S&P가 3,900을 저항으로 확인하고 12,200을 나스닥을 저항으로 확인해서 꺾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오늘 26 시원하게 붕괴시키고 24 쪽으로 계속 내려오면 다음 주 증시 분위기 좀 계속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뻔한 이야기인데 저런 점들을 좀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유가 정도 점검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국제유가가 어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거 아침에 제가 못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제유가 한 4% 올랐습니다. 근데 4% 올랐다고 제 이야기가 뭐 딱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금 일단 혼조세에 와 있는 거고 이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맞죠. 상승 추세가 맞는데 지금 국제유가는 이 7월 5일 날 8% 폭락했던 것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반등이 올라왔어요. 어젯밤에 반등이 올라와서 4.2%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4.2%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중요한 저항인 104달러를 돌파한 착 했냐? 돌파한 착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일단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104달러 돌파한 착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아래쪽으로 좀 더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104달러 돌파한 착 하면 그래도 위쪽으로 좀 가겠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사실 특별히 이 국제유가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올라봐야 일단 이 정도는 그냥 자연 반등 8% 급락한 거에 대한 자연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일단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95달러 붕괴되면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다라고 이야기할게요. 근데 아직은 그죠? 아직은 여기서 이제 방향성 모색 중인 거예요. 중장기적인 방향성.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중장기적인 방향성 모색하는 과정이라서 아직까지는 일단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보고 나서 싸움 보고 나서 지금은 이제 세력들이 열심히 싸우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는 거고 골드 같은 경우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 죽는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단기락 폭과대로 인한 반등이 나올 만한데 일단 반등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달러가 강하니까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애매하다고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 상황이라 그죠? 저런 거 하여튼 베팅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골드가 상승하려면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확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뭐 시장이 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대폭락기 그런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골드는 좀 애매하다고요. 그죠?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급등하니까 골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매수 잡을 때 골드 같은 경우 매수 잡으실 때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점검할 거 다 점검한 것 같고 하여튼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